안락사까지 남은 시간 딱 14일. 그 개는 새끼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안 돼요. 오늘 당장 시청에 신고할 거예요. 규정상 안락사 처분됩니다. 내일까지 보호소에 인계해 주세요. 76세 홀몸 할머니.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할머니, 이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었어요. 전국에서 도움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루 만에 벌어진 기적. 과연 누렁이와 새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 통영군 욕지면 바닷바람이 매서운 늦가을이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헛헛했다고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데 그날은 4시에 잠이 깼어요. 뭔가 내한테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꼭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명절 때나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텃밭 일을 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이 나름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밥맛도 없고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나가서 배추라도 좀 뽑아볼까?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서리가 내린 배추밭에서 싱싱한 배추 10포기 정도를 뽑아 손수레에 실었어요. 시장에 내다 팔면 용돈 정도는 될 터였습니다. 오늘은 읍내 장에라도 나가볼까? 집에만 있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네. 할머니는 평소처럼 읍내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욕지면에서 통영 읍내까지는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배추를 팔고 겨울나기용 생필품 몇 가지를 사려고 했습니다. 시장은 평일 오후라 그리 붐비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단골 야채가게 앞에 배추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가면서 할머니와 정담을 나누었어요. 말순이네 배추는 진짜 달고 맛있어. 홀로 계신데 건강은 어떠세요? 추워지는데 몸 단단히 챙기셔야 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런 대화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배추를 다 팔고 나서 할머니는 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김치용 젓갈, 겨울 양말, 감기약. 그런데 시장 입구로 나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 끙. 처음엔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람 신음소리인 줄 알았어요. 혹시 누가 다쳤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개소리였어요. 잉? 저기서 개소리가 나네. 할머니가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가니 시장 뒤편 폐축사 근처에 철망으로 둘러싸인 임시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어요. 그곳에서 할머니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개 한 마리가 진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3마리 새끼를 품에 꼭 안고서 말이에요. 철망 안에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털색이 누런빛이라 사람들이 누렁이라고 불렀을 개였어요. 그런데 그 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래는 건장했을 몸집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거칠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털도 윤기를 잃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3마리 새끼였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2달 된 새끼들이 어미 배 아래에서 젖을 찾아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미는 새끼들을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할머니가 철망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서자 누렁이가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와 누렁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본 순간 뭔가 전기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눈에서 정말 사람 같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슬픔, 체념, 그리고 간절함. 마치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와달라고, 내 새끼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누렁이의 눈가에는 실제로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걔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할머니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망에는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안락사 예정일 11월 15일. 사유주인 미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 불가. 담당 통영시청 동물보호과. 오늘이 11월 1일이었으니 딱 14일 뒤였습니다. 2주. 누렁이와 새끼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주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계속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새끼들은 배가 고픈지 자꾸 어미를 건드렸어요. 하지만 누렁이는 새끼들을 핥아주거나 움직일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 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미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새끼들은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미 품에서 젖을 찾고 있었어요. 2주 뒤면 모두 안락사를 당할 운명이라는 걸 알리 없이 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이나 차려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렁이가 작고 약한 소리를 냈습니다. 캥. 그 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지 마세요. 저희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섰어요. 누렁이의 눈에서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누렁이가 보여주는 절망적인 모정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장 보는 것도 잊고 보호소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에 붙어 있는 종이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세요? 저 누렁이 말이에요. 그게 좀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그 개는 심장병이 있어요. 치료비만 수백만 원이 들 거예요. 그리고 새끼 3마리까지.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돈이야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게 해주이소. 안 됩니다. 이미 관할시청에서 안락사 결정을 내렸어요. 규정상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은 급한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호소 관리인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할머니가 누렁이 앞에서 한참 서 있는 걸 봤나 봅니다. 할머니, 혹시 저개 때문에 오셨어요? 예. 저개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관리인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일 아침 일찍 오시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하든 모를 수도 있고. 할머니는 관리인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 사람도 누렁이를 그냥 보내기엔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에 올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텃밭 창고를 청소하고 헌 담요며 그릇 같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게 사료는 없었지만 삶은 닭가슴살이나 밥이라도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약속대로 관리인은 자리에 없었고 철망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누렁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누렁이는 여전히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 따라가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누렁이가 거의 걸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새끼 한 마리씩 손수레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 누렁이를 안아 올리려 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76세 할머니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에구, 이걸 어쩐다. 그때 지나가던 청년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둘이서 힘을 합쳐 누렁이를 손수레에 올렸어요. 새끼들은 어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텃밭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워서 자꾸 멈춰서야 했고 누렁이는 중간중간 힘들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새끼들은 낯선 환경에 놀란 듯 가늘게 울어댔습니다. 드디어 텃밭 옆 작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할머니가 밤새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바닥에는 두꺼운 담요를 깔아두었습니다. 자, 여기가 너희 새 집이다. 누렁이를 조심스럽게 담요 위에 눕혔어요. 새끼들도 어미 곁에 두었습니다. 누렁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안전한 곳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삶은 닭가슴살과 밥을 가져왔어요. 그릇에 물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만 돌린 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하노? 새끼들한테 젖도 줘야 할 낀데. 새끼들은 배가 고픈지 어미 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젖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새끼들이 아무리 빨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끙끙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미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누렁아, 조금만 힘내라.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할머니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누렁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폐가 되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누렁이가 조금씩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밥은 여전히 먹지 않았지만 물이라도 마시는 걸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품에서 잠들었는데 가끔씩 배고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창고 한쪽 구석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서 개들을 지켜봤습니다. 11월 초라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는데 개들이 추울까봐 걱정이었어요. 너희도 버림받았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버림받았다기보다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나도 혼자고 너희도 혼자네. 그럼 우리끼리라도 같이 살아보자. 누렁이가 할머니 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서로 외롭고 버려진 존재들이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잦아졌어요. 배가 고픈 것도 있지만
추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전기장판을 가져와 연결했어요. 따뜻해지자 새끼들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수의사한테라도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할머니는 누렁이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창고에서 개들과 함께 밤을 샜습니다. 의자에서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 새끼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밤을 새워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새벽녘 동이 틀 무렵 누렁이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가 다가가 보니 새끼 한 마리가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젖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새끼들 챙겨라.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하나와 개 넷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누렁이와 새끼들을 돌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숨어서 키웠지만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끼들이 밤마다 우는 소리 때문에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창고에서 개 키우고 있다며? 그날 아침 동네 통장인 김미자가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62세인 김미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말 많고 간섭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억센 편이라 동네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아, 미자야. 무슨 개 얘기고? 할머니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김미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나? 밤마다 개 우는 소리 나고 개 똥 냄새까지 나는데. 말순 언니, 이거 큰일이야. 김미자는 텃밭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문틈으로 누렁이와 새끼들이 보였거든요. 어휴, 이게 뭐야? 진짜 개가 있네. 김미자가 소리를 지르자 누렁이가 놀라서 새끼들을 더 꽉 감쌌습니다. 새끼들도 무서워서 어미 품에 바짝 붙었어요. 미자야, 제발. 저 개들은 죽을 위기에 있는 애들이야. 며칠만 더 키워보게 해줘. 며칠만? 말순 언니, 정신 차려. 개가 몇 마리야? 4마리잖아. 이 좁은 동네에서 개 4마리를 어떻게 키워? 냄새는 어떻고, 또 소음은 어떻고. 김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개가 있네. 우리 집에서도 밤마다 개 소리 들렸는데. 개 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점점 불만의 목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통장님 말이 맞아해. 이런 주택가에서 개를 어떻게 키워요? 말순이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건 알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개가 크면 지저대고 난리 날 텐데.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평소 정 많던 이웃들이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 개들은 언니 사정이 어떻든 안 돼요. 여기는 공동 주거 지역이라고 해. 한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집들도 다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김미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당장 시청에 신고할 거예요. 이런 건 불법이라고 해. 미자야, 제발. 며칠만 더 기다려줘.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안 돼요. 벌써 동네 사람들이 다 불만이야. 개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다고 하고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해요. 실제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 할머니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이번만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이네 할머니, 우리도 할머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개들이 불쌍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동네 전체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차라리 제대로 된 보호소에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절망적이었어요. 누렁이는 겨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새끼들도 어미젖을 잘 빨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정말로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말순 씨 되시죠? 저는 통영시청 동물보호가 유동철 주무관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유동철은 58세로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입장상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할머니, 주택가에서 허가 없이 개 4마리를 키우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원도 여러 건 들어왔고요. 주무관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 개들은 죽을 위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할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게다가 그 개는 원래 안락사 예정이었던 게 아닙니까? 무단으로 가져오신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킬 게 들켰습니다. 내일까지 보호소에 다시 인계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수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동철도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예정대로 안락사 처분됩니다. 11월 15일로 다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14일 뒤라는 얘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전화가 끊어진 후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고에서는 새끼들이 재롱 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렁이도 오늘따라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았는데 저녁 무렵 김미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 몇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말순 언니, 시청에서 연락 왔지? 내일까지 개들 보내야 한다며? 미자야. 언니, 동네 전체를 생각해야죠.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이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 개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새끼들은 아직 어린데. 그건 언니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고 누구도 할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신고 더 할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창고로 갔습니다. 누렁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반가운 신호였습니다. 누렁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겠다. 누렁이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슬픈 눈빛을 보냈어요. 새끼들은 여전히 어미 품에서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창고에서 개들과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저 개랑 살겠다 하는데 왜 놔두질 못해. 할머니의 한숨 섞인 혼잣말이 적막한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누렁이는 어제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새끼들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버텨라. 보호소 관리인은 할머니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 몰래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무리를 했네. 그런데 저게가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관리인도 누렁이의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 말라 빠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심장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오래 못 산다고 했는데 누렁이를 다시 철망 안에 넣을 때 할머니의 손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안락사까지 며칠 남았나요? 오늘이 11월 8일이니까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7일. 누렁이와 새끼들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밥맛도 없었어요. 텃밭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창고 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들의 재롱소리가 들리던 곳이 이제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롭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들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보호소로 갔습니다. 누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또 오셨네요? 관리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저게가 밥은 먹고 있나요? 거의 안 드세요. 물만 조금씩. 할머니가 철망 앞으로 가니 누렁이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어요. 새끼들은 어미 배 아래에서 젖을 찾고 있었지만 나오는 젖이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먹어야 새끼들 젖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집에서 가져온 닭가슴살을 철망 사이로 넣어 주었어요. 누렁이가 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먹어라.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보호소에 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누렁이를 보러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말순이네 할머니가 또 개 보러 갔네. 저렇게 해서 뭐하나. 어차피 며칠 뒤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긴 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어요. 누렁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누렁이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새끼들이 젖을 빨려고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리인님, 저게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수의사님도 며칠 못 버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안락사 전에 자연사할 수도 있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자주 보호소에 갔습니다. 누렁이 곁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누렁아, 조금만 더 힘내라. 새끼들이 아직 어린데. 5일째 되던 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보호소에 있는 누렁이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비에 젖으면 더 안 좋을 텐데. 보호소에는 지붕이 있긴 했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 비가 들이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결국 우산과 담요를 챙겨서 밤비를 맞으며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이 밤에 왜 오셨어요? 관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저게가 추울까 봐서 담요 좀 덮어주려고 왔어요. 관리인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철망문을 열어주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렁이는 새끼들을 품에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젖은 몸 때문에 더 춥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새끼들도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추워하고 있었구나. 할머니는 가져온 담요로 누렁이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누렁이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괜찮다.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누렁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새끼들도 따뜻해지자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보호소에서 누렁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관리인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지만 할머니는 바닥에 앉아서 누렁이를 지켜봤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거세졌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곁에 있으니까 누렁이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렁아, 할머니도 새끼를 키워봤어. 우리 아들, 딸들 말이야. 할머니는 누렁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미 역할을 제대로 못했나 봐.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되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새끼들 곁에 있어라. 누렁이가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어미가 못 돼줘서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렁이를 보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외롭게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어미야. 죽을 때까지 새끼들을 지키려고 하잖아.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할머니는 담요를 다시 정리해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누렁이가 조금 기운을 차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가져다 준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에게도 젖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힘내라.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안락사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사흘뿐이었어요. 안락사까지 사흘 남은 11월 12일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보호소로 갔습니다. 누렁이의 상태가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호흡이 더 가빠졌고 새끼들을 핥아주는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누렁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할머니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어요. 3일 뒤면 이 아이들과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입양 신청이라든지. 입양을 누가 받겠어요? 병든 개하고 새끼 3마리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입양 홍보를 많이 해요. 특히 사연이 감동적이면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인터넷이라는 말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76세 할머니에게는 너무 낯선 세계였습니다. 인터넷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곳에. 관리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작은 화면에 여러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렁이 이야기를 올리면 전국의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혹시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 핸드폰으로 누렁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색했지만 누렁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누렁이고요. 3마리 새끼와 함께 버려졌어요. 심장병이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누렁이의 사연을 말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쳤어요. 3일 뒤면 안락사 당할 예정이에. 제발 누군가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영상은 5분 정도로 짧았지만 할머니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렁이가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도 찍혔어요. 할머니, 이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 올려볼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런 방법으로 누렁이를 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3일, 할머니는 평소처럼 보호소에 갔습니다. 누렁이는 더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새끼들은 어미 젖을 빨려고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렁아, 내일이면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안락사 당할 운명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보호소 앞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혹시 누렁이 할머니이신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라고 합니다. 동물 관련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예요. 박지우는 26세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동물 전문 유튜버였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제 할머니와 누렁이 영상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요? 그 먼 곳에서 왜? 할머니,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박지우는 누렁이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렁이군요.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박지우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박지우가 친근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놓였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누렁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할머니는 일주일 전 그날의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누렁이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 집으로 데려와서 돌봤던 일, 동네 사람들의 반대로 다시 보내야 했던 아픔. 매일 여기 와서 돌보고 계신 거죠? 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내일이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지우도 감정이 북받쳐서 잠시 촬영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볼게요. 박지우는 여러 각도에서 누렁이와 새끼들을 촬영했습니다. 누렁이가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 할머니가 누렁이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 할머니,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할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픈 몸으로도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있어요. 저도 혼자 사는 외로운 할머니인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제발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누렁이도 새끼들도 살고 싶어 해요. 내일이면 안락사인데 정말 간절합니다. 촬영이 끝난 후 박지우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 영상을 완성해서 올릴게요. 그리고 제 다른 유튜버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정말, 정말 고마워해. 그런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요. 특히 할머니와 누렁이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박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없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박지우는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누렁이의 처절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어요.
새벽 3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안락사까지 하루 남은 개가 새끼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였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누렁이와 영영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누렁아, 조금만 더 버텨라. 혹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지 몰라. 11월 14일 새벽 5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누렁이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 왔다. 누렁이는 어제보다 더 기력이 없어 보였어요. 새끼들은 어미 배 아래에서 젖을 찾고 있었지만 누렁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관리인님, 누렁이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어젯밤부터 계속 이 상태예요. 수의사님이 보시기엔 오늘 안으로는. 관리인의 말을 듣고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안락사 전에 자연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박지후의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영상이 완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가 화제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벌써 3만 회를 넘었어요. 그리고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조회수가 뭔지 잘 몰랐지만 박지후의 흥분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보호소로 갈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0분 후 박지후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어젯밤에 올린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걔랑 같이 사셨어요. 할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이런 착한 할머니가 계시다니.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입양 원합니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후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렁이 치료비 제가 낼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렁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니. 박지후 씨, 이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후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할머니 혼자 계신 게 우리 할머니 같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걔들도 가족이에요. 꼭 살려주세요. 이 영상 보고 울었어요. 제발 해피엔딩이 되길. 통영까지 가서 직접 도우려고 해요. 연락 주세요. 그런데 댓글 중에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대형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렁이 치료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새끼들 입양처 알아보겠습니다. 펫샵 운영하는데 사료며 용품은 모두 후원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니. 박지후 씨,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5만 회를 넘었어요. 박지후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입양 원하신다고요? 잠깐만요. 할머니, 부산에서 누렁이 새끼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그 다음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대구에서도 입양 신청이요. 서울에서 치료비 후원하겠다고 해요. 광주에서도 연락 왔어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보호소 관리인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시청에서 연락 왔어요. 안락사를 일단 연기하자고 하네요. 정말요? 네.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시민들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며칠 동안 쌓인 걱정과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렁아, 들었니? 너 살 수 있대. 누렁이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살짝 꼬리를 움직였어요. 마치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우가 다시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렁이 안락사가 연기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와,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누렁이 화이팅. 이게 바로 사람들의 힘이네요. 박지우가 카메라를 할머니께 향했습니다. 할머니,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렁이도 새끼들도 여러분 덕분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지우가 시청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누렁이는 치료가 필요하고 새끼들은 좋은 가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 박지우가 구독과 좋아요, 유도 멘트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멋진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렁이와 새끼들을 살렸어요. 앞으로도 이런 아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실시간으로 구독자 수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좋아요 수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할머니,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어요. 구독자도 5천 명이나 늘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동철 공무원이었어요. 할머니, 저 유동철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안락사는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시에서 누렁이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시민들 관심이 너무 크고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누렁아, 우리 이겼다. 너 이제 안 죽어도 돼. 새끼들이 어미 곁에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치 기쁘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개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안락사가 취소된 그날 밤 11월 14일 오후 9시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보호소에서 누렁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낮에 받은 좋은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녁이 되면서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새끼들을 핥아주지도 못했어요. 누렁아, 이제 괜찮아. 안락사도 취소됐고 치료도 받을 수 있어. 할머니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누렁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눈을 뜨고 있긴 했지만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박지우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 최고의 수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신대요. 지금 고속도로로 달리고 계셔요. 정말요? 그럼 누렁이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심장병 전문이세요. 누렁이 같은 경우 수술로 치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누렁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했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자 누렁이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어요. 가슴이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고 간혹 기침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관리인님, 누렁이가 이상해요. 관리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렁이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응급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관리인이 응급의료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쉽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누렁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누렁아, 조금만 더 견뎌라. 선생님이 오고 계셔. 할머니가 누렁이를 품에 안았어요. 누렁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변화를 감지했는지 불안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후 11시, 누렁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캥. 그 소리는 마치 작별 인사 같았어요. 누렁이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누렁아, 안 돼. 이제 살 수 있다고 했잖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누렁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누렁아, 누렁아. 할머니가 누렁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끙끙거렸지만 누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인님, 누렁이가, 할머니, 아직 완전히 간 건 아니에요. 호흡이 약하지만 있어요. 바로 그때 보호소 앞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수의사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수의사였는데 유명한 동물병원 원장이었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빨리 좀 봐주세요. 수의사가 누렁이를 진찰하더니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가져온 의료 장비로 심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네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의사가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그리고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가 포기하지 않도록요. 누렁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포기하지 마.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보호소에 울려 퍼졌어요. 새끼들도 어미 곁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어요. 수의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그때 누렁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할머니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렁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캥. 이번엔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선생님, 누렁이가 살 수 있나요? 네, 이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지만 수술로 치료 가능해요. 다행히 아직 젊은 편이라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박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되었어요? 살았어요. 누렁이가 살았어요. 박지우가 카메라를 켜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렁이가 위기를 넘겼어요. 지금 전문의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실시간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다. 할머니와 누렁이 화이팅. 기적이야. 정말 기적. 우리가 함께 구한 생명이네요. 그때 유동철 공무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시에서 누렁이를 위한 특별 지원을 결정했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할머니께서 공식적으로 누렁이를 입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누렁이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끼들도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절망에서 희망으로, 다시 절망에서 기적으로 바뀐 상황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누렁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누렁이가 할머니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촉촉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새끼들도 어미가 살아난 걸 알고 기뻐하며 어미 곁으로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다시 뭉쳤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당장 서울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 후 수술할 예정이에요.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박지후가 카메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누렁이를 살렸어요. 내일 수술 소식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누렁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걔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새끼들을 걱정하고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누렁이를 보면서요. 누렁아, 할머니도 너한테 많이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누렁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누렁이의 심장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누렁이는 완전히 새로운 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누렁이 보세요. 박지후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에게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그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져 있었어요. 누렁아, 우리 누렁아. 할머니가 누렁이를 꼭 안았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 얼굴을 핥으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털에도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술 정말 잘 되었네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함께 온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건강한 개가 되었어요. 그동안 새끼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3마리 모두 전국 각지의 좋은 가정으로 입양이 확정되었어요. 첫 번째 새끼는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 가정으로 갔습니다. 2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가족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행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 번째 새끼는 대구의 은퇴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외로워하던 부부였는데 새끼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3 번째 새끼는 서울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교육센터로 갔습니다. 앞으로 치료견으로 훈련받을 예정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머니, 새끼들 소식이에요. 박지우가 핸드폰으로 받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3마리 모두 각자의 새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잘 크고 있네. 고마운 일이야.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에게는 더 특별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전국 수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동철 공무원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누렁이를 치료견으로 훈련시키고 싶다고 해요. 물론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요. 치료견이요? 네.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해주는 일이에요. 누렁이 같은 경우 자신도 힘든 상황을 이겨낸 경험이 있어서 더 좋은 치료견이 될 수 있대요.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누렁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니. 그럼 누렁이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할머니와 함께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하시면 돼요. 2주 후 누렁이의 치료견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누렁이는 똑똑해서 훈련을 금세 따라했어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법,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윤말순 할머니 통영시에서 명예동물보호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미자 통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 누렁이를 반대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를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말순이네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개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런 분이 계셔서 자랑스러워해.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도 유명해졌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누렁이와 할머니는 첫 번째 치료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통영의 한 요양원이었어요. 할머니, 개가 정말 예쁘네요. 이 개가 그 유명한 누렁이구나.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렁이를 보고 좋아했어요. 누렁이는 조용히 각자의 곁에 다가가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 개도 힘든 시간을 겪었다면서요? 네, 저희와 비슷해요. 모두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윤말순 할머니가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구나. 우리도 힘내야지. 박지훈은 계속해서 누렁이와 할머니의 근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매번 영상마다 감동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할머니와 누렁이 보면 희망이 생겨요. 우리 가족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누렁이가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누렁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누렁이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파도와 장난을 쳤어요. 누렁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니? 누렁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할머니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누렁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누렁이와 함께 치료견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박지후가 마지막 영상 촬영을 위해 질문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누렁이가 있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꼬리를 흔들며 제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누렁이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 세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누렁아. 그런데 이제는 작별 인사가 아니야. 우리 앞으로도 함께 살 거니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외롭지 않다. 석양이 바다에 떨어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누렁이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였어요. 더 이상 외로운 할머니와 버려진 개가 아니라 서로를 구원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